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폭락장 동학개미가 옳았다.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 높고 3분기 더 큰 위기. 코로나 확진자 하루 300명 넘었다. 취득세 20% 파락된다고. 결혼식 6개월 연기 가능하다. 지금은 주의하고 조심할 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폭락장에 1조 원 순매수, 동학개미가 옳았다. 비투 16조 파죽지세, 총알은 없어도 신용은 있다. 동학개미들 무서운데요. 팬데믹 충격, L자형 장기 침체 확률은 매우 높다. 신천지와 때와는 다르다. 수도권 감염, 집단 더 큰 위기다. 국내 코로나 하루 확진 300명 넘었다. 신규 324명, 총 16,670명이고요. 민주노총 집회 2,000명 왜 검사 안 하나 묻자 진영 답 못했다. 시총 1, 2도 코로나 뚫렸다. 대기업 방역망 초비상. 소득격차 완화. 재난지원금 착시. 3분기 더 큰 위기 온다. 취득세 최대 20% 더 낸다. 40억 아파트 8억을 더 낸다는데요. 자, 결혼식 예약금 없이 최대 6개월 연기 가능하다. 공정위 제안에 외식업계 수용했다. 폭락장에 1조 원 순매수, 동학개미가 옳았다. 16조 파죽지세 초할은 없어도 신용은 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장일 때 하락에 베팅해서 주가 폭락에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풍부한 또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개미들이 적극적인 트레이딩 기법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 3.6% 빠졌지만 오늘은 2.16%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올랐는데요. 어쨌든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고 총 3,155억 원어치를 사주했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의 200만큼 오른 코덱스 레버리지는 두 번째로 많은 1,85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NC소프트는 921억 원, SK하이닉스는 843억, 또 현대차는 825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총 규모는 1조 739억 원이 되겠고요. 이들 종목은 전날 폭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4.15% 하락했고, 코덱스 레버리지 7.67, NC소프트는 마이너스 6.9,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27, 현대차는 마이너스 5.73 등 모두 코스피 지수보다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저가 매수 전략으로 대응한 개인은 이날 큰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 오전 11시 기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800원, 오른 56,200원에 거래 중이고, NC소프트는 3%대 상승 중이고, 코덱스 레버지, SK하이닉스, 현대차도 각각 1 내지 2%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인 매수로 대응을 해왔고, 지난 4월 반등장 이후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날은 4월 1일, 5월 4일, 6월 11일, 6월 15일, 6월 25일, 7월 10일, 8월 20일 등 총 7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날 코스피 지수는 평균 2.5% 떨어졌고, 하지만 6월 11일 빼고 모두 그 다음날 바로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평균 상승률은 1.68%고 저가 매수 전 전략이 먹힌 셈인데요. 조정장에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이고, 지난 6번의 개인 순매수장에서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1조 7,7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저가 매수한 다음날 삼성전자는 평균 주가 상승률이 1.4%를 기록했습니다. 자, 빚까지 이렇게 내서 신용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데요. 덤벼라, 우리가 총알은 없지만 신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되겠죠. 한 개인 투자자가 최근 국내 증시에서 고평가됐다는 지역에 내뱉은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치솟으면서 빚을 내 큰 목을 잡겠다는 일명 비투족이 대폭 드러났습니다. 국내 코로나 2차 확산이 본격화되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도 신용융자 잔고가 16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신용기준 신용잔고는 16조 324억 원을 기록했고, 전날에 처음 잔고 16조 원을 돌파한 이후 이틀 연속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융자 잔고가 6조 8,780억 원까지 떨어진 이후 5개월 만에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자,
신용자 잔고는 개인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 빌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식 거래에는 일정 보증금을 맞추면 증권사가 나머지 금액을 빌려줘서 주식을 사는 거래 방법을 말하는데요. 주가 상승기에 융자를 내버리지 삼아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내 산 주가가 하락에 대출을 받는 개인이 만기일 통상 3개월까지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반대 매매를 통해서 돈을 회수합니다. 비투족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조정장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어쨌든 경계하고 또 조심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L자형 장기 침체율이 높다는 것이고, 소득 격차 완화가 전환지원금 신청으로 인해서 착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분기에는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총 1, 2도 이제 코로나에 뚫렸고요. 어쨌든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이 수도권 사업장 방역막이 코로나에 잇따라 뚫리고 있고요. 20일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21일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연구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단위로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셈인데요. 삼성전자는 이날 용인에서 이천, 기흥 캠퍼스 LED 기술동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동향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근로소득인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3%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고폭이 감소고, 하지만 내용도 좋지 않아서요. 전체 소득이 낮은 순으로 5개 계층을 나눠보면 소득이 전 계층에서 감소했고, 이렇게 모든 계층의 근로소득이 동시에 줄어든 것은 2003년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잘 버티는 사람과 못 버티는 사람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소득격차 개선이 전환지원금 효과를 뺀다면 오히려 악화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환지원금 때문에 약간 상승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는 그야말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그 자체를 크겠고,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종사하는 임시 일용직 취업자 수는 4월에 마이너스 78만 2천 개, 5월에는 65만 3천 개, 6월에는 49만 4천 개도 큰 폭으로 다 각각 감소했습니다. 고소득 일자리는 저소득층보다는 적게 줄었지만, 하지만 일자리를 잃지 않아도 벌이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취직자가 늘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자 초과수당이라든지 성과급 등이 가입돈이 없어진 탓이 되겠는데요. 자영업 등 개인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도 역대 최고폭인 마이너스 4.6% 감소했고,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중 대면 서비스업 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2분기를 제외하고 전 계층 사업소득이 줄었고, 2분기 계층의 사업소득이 는 것도 경기가 좋아서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2분기 사업소득 증가는 2분기층에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고소득층인 3분위 이상에 속했던 자영업자가 벌이가 줄어서 2분기에 이제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환지원금 없는 하반기는 진짜 이익이 온다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 재정 지원 여력이 떨어지는 3분기부터는 진짜 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8월까지 사용하는 전환지원금은 6월과 7월에 대부분 소진했고, 하반기부터는 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내수 진작 정책에도 코로나 제약산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고, 실제 방역정책 완화를 시행했던 5월 4.6%, 6월 2.4%가 소매 판매가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된 수도권 코로나 제약선이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최악의 시장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식 예약금을 신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한번 알아보면요.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결혼식이 미뤄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예식장을 취소하려니 예약금이 부담이 있고, 예식을 강행하더라도 계약했던 보증인 인원이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예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장을 진행할 경우에도 최소 보증인을 감축하는 등 계약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에는 20일 예약금 면제 취소
보증인원 감도 등을 예식업 중앙협회에 요청한 결과 예식업 중앙회로부터 수용의 답변을 답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집단 감염이 더 큰 위기라는데요. 국내 확진자 수가 이제 300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루. 자,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314명, 총 16,670명이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추세는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이제 세포 침투력이 높다는데요. 유행 중인 바이러스 유형은 GH형으로 파악되고 있고, GH형은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5월 초 이태원 글로벌 유행부터 GH 유형의 바이러스가 대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과 경제가 피해가 크다며 3단계 격상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3단계 격상 기준은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 100 내지 200명 이상,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3단계로 격상된다면 집합 모임은 10인 이내인 경우만 허용이 되고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족 지인도 10인 이상은 한데 모일 수가 없어서 결혼식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12곳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관 등 국민 생활과 일상과 밀접한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해야 되고, 그 밖에 모든 스포츠 경기 행사는 중단하고 학교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원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전환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취득세 최대 20% 된다. 45 아파트 8억을 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엄청난 일이죠. 최근 정부가 개정한 분산 취득세가 최고 20%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고, 다주택자가 고급주택을 살 때는 중과세율이 이중으로 적용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2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엔 이 같은 내용의 조문이 신설됐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증가율은 12%, 고급주택 증가율은 8%, 중복조 현황계에 걸자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대책이나 세척 개정은 발표 당시에 안내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1주택자는 종전 1 내지 3%에서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비조정 대상에 따라서 1 내지 3%로 또 고급주택 별장은 이제 플러스 8%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자, 2주택자 이상은 종전은 4%인데 지금은 8에서 12%까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 내지 12%또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일종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고급주택은 전용 면적 245, 복층 274제곱이 넘는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말하고, 단독주택 건물은 연면적이 331평방미터를 넘고 건축물과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이 6억을 초과한 경우에 고급주택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고급주택과 별장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 내지 3%에 8포인트를 더한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